의정보고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보고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부드럽게 강의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거든요. 저는 21대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향하는 의정활동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민주화입니다. 필기를 하면서 진성준이 21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향하는 의정활동의 목표, 그건 뭐냐? 부동산 민주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민주화가. 부동산을 민주화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부동산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부동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무려 1경 3천조 원입니다. 1경 3천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40조쯤 되는데 540조의 2배면 1000조. 1000조가 10개 있어야 1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거는 부동산 총액이 1경 3천조 원이고 금융 주식 등을 포함한 금융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1경 6천조 원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1경 3천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다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집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구들의 재산 목록 1호는 역시 집인데 가계자산의 76%를 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가계자산은 약 4억 원 정도로 평균이 잡히는데 어쨌든 76%, 내 재산의 76%가 집이다. 그런데 이 집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와서 통계를 보니까 199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얼마였냐면 1293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집의 숫자는 얼마인가? 아파트니 단독주택이니 뭐 빌라니 이거 다 합쳐서 전체는 957만 채였습니다. 957만 채. 그러니까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주택 보급률이 얼마였는가? 이 당시에 74% 대략 74%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6%는 살 집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뭐 이 새를 사느냐 상관없이 집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지어가지고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얼마인가? 2천만 가구. 대략 그렇습니다. 2천만 가구로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전체 집의 숫자는 몇 채냐? 2081만 채.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집의 숫자는 얼마냐? 2천만 가구 중에 2천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집은 2081만 채. 그러니까 한 가구가 집 한 채씩 살아도 81만 채가 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04%가 됩니다. 집이 이제 남아요. 집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냐? 자가 보유율. 내 집을 갖고 있는 자가 보유율은 얼마인가? 61.2%. 전체 2천만 가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은 2081만 채. 한 가구당 한 채씩 살고도 남아요. 81만 채가 남아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104%에 이르렀는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율은 얼마인가? 61.2%. 그러니까 대략 40%, 39%는 내 집이 없다, 무주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 40%의 무주택자에게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뭔가? 그게 1가구 1주택 기본정책 법안입니다. 1가구 1주택. 어떤 분들은 1가구 1주택 정책법을 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만 가질 수 있고 두 채 이상은 못 갖는 거냐? 그러니까 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거냐? 한 채로만 딱 제한하는 거냐?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가구에서 한 가구는 하나의 주택을 갖거나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을 펴야 된다. 그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자는 법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정책, 주거정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한 가구당, 조합원 한 가구당 한 채씩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세 채씩 가질 수 있도록 풀어줬어요. 그래서 강남의 유력 정치인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십 수백억씩. 이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쓸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가구 1주택 기본정책법은 주택 소유를 딱 가구당 한 채씩으로 제한하자, 금지하자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정부가 주거정책을 펴고 주택정책을 펼 때 가장 기본에 놓을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살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내 집에서 발 뻗고 내 식구들이랑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꿈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을 절대로 어긋나서 정책을 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담는 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가구 1주택 기본정책법은 정식 명칭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인데 이 주거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을 거냐, 기본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현재는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를 추가하자.
어떤 것들을 추가할 건가? 첫째, 1가구 1주택 보유 또는 거주를 기본으로 할 것. 둘째, 무주택자나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셋째,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이것을 정부의 주거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부동산 민주화를 위해서 진성준이 추진하는 법은 무언가? 그것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법. 제가 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을 다 감시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찰법을 하자고 한다. 빅브라더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자산의 76%에 해당하고 금융 자산에 못지않게 일경 3천조 원이나 되고 한 해 300조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가 몇몇 투기꾼에 의해서 또 사기꾼에 의해서 또 이러저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란된다고 한다면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투기꾼, 사기꾼, 불법 행위 이런 거를 감시하고 단속하자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여러분 실제로 요즘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20대 청년이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18억 원을 어디서 조달했는가 했더니 자기 보험을 해지해가지고 그 돈으로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을 몇 살 때부터 보험을 들었기에 1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읍니까? 알아보니까 한 번에 10억 원, 8억 원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20대 청년이 미성년일 때 18살 먹었을 때 넣었겠죠. 그거 누가 넣습니까? 그거 부모로부터 받아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여세를 탈세했던 거예요. 이런 거 잡아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보니까 경기도 어디에서 154억 원짜리 땅 약 한 40만 평쯤 되는 것 같습니다. 154억 원짜리 땅을 무려 4,800명한테 쪼개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자가 남겨먹은 돈이 얼마냐? 960억을 챙겨 먹었어요. 기획부동산. 여러분들 가끔 전화 받으십니까? 좋은 땅인데 한번 안 사실래요? 바로 그렇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인데 이 인근에 곧 개발된다라고 하는 허위 정보를 막 퍼뜨려가지고 무려 4,800명의 등을 친 겁니다. 154억 원 주고 산 땅을 960억 원씩 남겨먹었다고. 이런 것들을 잡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겁니까? 이런 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기꾼들한테 당한 4,800명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장입니까?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일 없이 누구한테 등치는 일이 없이
내 집, 내 땅을 장만할 수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이런 기구가 설치돼야 된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1경 6천조 원의 주식시장, 금융시장 여기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는 엄청나게 있잖아요. 우선 금융위원회가 있고, 이 밑에 금융감독원이 있고,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자본거래 분석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2중, 3중, 4중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1경 3천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 시장은 왜 이런 관리 감독을 못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 강서구에도 해당하는 것인데, 노후화된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장기 공공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낡은 아파트를 새로 짓자, 재건축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구에는 SH, LH 아파트가 모두 2만 채쯤 있습니다. 정확하게 2만 3천 채. 2만 3천 채가 있는데, 이게 다 25년이 넘어갔어요. 81%가. 그러니까 한 2만 채쯤 됩니까? 지어진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낡았어요. 뭐 금방 무너질 일이야 없겠지만, 요즘 살기에는 뭐 내부 구조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너무 낡았죠. 이걸 다 허물고 새로 지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에 허물고 다시 지을 때는 더 많이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청년들도 들어가고 신혼부부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요 세 가지 3대 핵심 법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뭔가? 결국 부동산을 사는 것, buy, 사고 팔고 할 때 그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live, 생활하는 곳으로 바꿔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면서 부동산 민주화와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진성준이는 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보고를 이번 의정보고서에 다 담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가 여기 의정보고서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어떡하냐?